한동안 잠잠했던 미국과 중국이 또다시 반도체를 둘러싸고 전쟁을 선포하면서 본격적인 눈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렇듯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한국이 사이에 끼어 곤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한국이 칼자루를 쥐게 됐다고 하는데요. 갈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이 한국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데 반도체 업계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최근 들어 더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이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하자 의장국인 일본에 거세게 항의한 건데요. 앞서 G7은 지난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 활동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대만 해협이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즉 G7이 중국을 향해 강한 불만과 반대의 한 목소리를 내자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고 발끈하며 이들의 의견에 급제동을 건 겁니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중국이 미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제재안을 발표해 곧바로 보복에 나섰는데요. 중국 신문망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안보심사판 공실은 마이크론의 중국 판매 제품에 대한 사이버 안보 심사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돼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론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퇴출당할 게 확실시됐습니다. 중국이 외국 반도체 회사에 대해 사이버 안보 심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한 데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중국 정부가 마이크론 제재에 나서자 곧바로 중국 매체들은 그간 있었던 마이크론과의 악연을 조명하며 나름의 타당성을 부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환구시보는 마이크론은 미국 정부의 중국 탄압 과정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중국 반도체 기업에 가장 많은 화를 초래한 미국 기업 중 하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2017년 마이크론은 대만 반도체 기업 UMC가 자사의 기업 비밀을 빼돌려 중국 기업 푸젠진화에 넘겼다며 제소했는데 이듬해 미 법무부가 푸젠진화 관계자를 기소하면서 중국 제조 2025 핵심 기업이었던 푸젠진화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또 펑황신문은 마이크론이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가 미 수출입 은행으로부터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받는 것을 저지하기도 했다며 악연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마이크론의 주가는 결국 폭락하고 말았는데요. 마켓워치에 따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작년 매출 308억 달러 가운데 25%가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올린 거라 중국의 제재 발표에 따른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보복에 나서면서 한국의 고민 또한 깊어지게 됐는데요. 사실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는 대체 공급업체가 많아 중국 입장에서는 보복하기 쉬운 대상인데 강력한 대체 구입처가 바로 삼성과 SK하이닉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중국이 마이크론 판매를 금지할 경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대신 반도체를 팔지 않게 해달라고 한국에게 미리 요청했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부족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접촉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렇듯 미국과 중국의 자존심을 둘러싼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눈치 싸움 역시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도체 업계에서는 한국이 칼자루를 쥐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최근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꼭 쓰고 싶다는 뉘앙스를 드러내는 등 당면한 현실의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면서 한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실제로 국내 반도체 업계가 중국의 마이크론 판매 금지 발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나서서 미국이 요구한 한국 반도체의 중국 수출 자제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마이크론의 중국 공급 감소분을 한국 반도체가 채워주지 말라고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도록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글로벌 산업망, 공급망 안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결연히 반대한다며 한국 정부와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요구에 응하지 않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렇듯 혹시나 한국 반도체 업계가 중국을 외면할까봐 중국 정부가 미리 나서 한국에게 자신들을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중국의 경우 반도체 굴기 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본토 기업의 반도체 생산 비중이 한 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반도체 자급률이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IC인사이츠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집적회로 IC 시장 규모는 312억 달러로 시장 점유율 17%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중국 본토 기업의 비중은 여전히 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을 제외하면 중국 본토 기업의 IC 자급률, 즉 자국 생산 비율은 6%에 불과했고 나머지 SK하이닉스, 삼성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이 수치마저도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비중은 4%로 집계됐습니다. 즉 미국의 기술 수출 규제로 중국의 야심찬 프로젝트였던 반도체 자급자족이 어려워지면서 자급률이 더욱더 나빠진 건데요. 실제로 작년에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 중국이 고급 컴퓨팅 칩을 확보하거나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고 군사적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확대했었습니다. IC와이즈 구원진 수석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칩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전 분야를 국산화하는 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반도체 자급이라는 꿈이 실현 불가능함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은 설계, 생산, 사용을 아우르는 반도체 자립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열린 공산당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실현을 가속화하고 핵심 기술 공방전에서 결연히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반도체 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참담한데 작년에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3,500억 달러로 중국 전체 수입액의 13%를 차지하며 금액 기준으로 원유와 전체 농산물 수입액보다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은 한국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 디램 시장은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9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중국에선 마이크론이 빠지면 믿을 건 한국밖에 남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업계 1위인 삼성의 경우 점유율이 45%, 2위인 SK하이닉스가 28%를 기록하고 있기에 사실상 한국 반도체 말고는 중국에게 남은 선택권은 없어 보입니다. 즉 중국 입장에서도 마이크론 안 쓰겠다고 질렀지만 한국이 미국의 최후방국이라는 이유로 한국 반도체까지 안 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건데요. 만약 한국 반도체까지 안 쓰게 되면 중국은 반도체 관련 제품을 거의 생산하지 못하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미중 반도체 경쟁 격화와 동시에 중국의 반도체 자립 구축 노력이 심화하는 상황은 한국 반도체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이런 상황을 방증하고 있는데요. 증권업계에서도 삼성의 목표 주가를 연이어 올리고 있는 중으로 유안타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삼성의 적정 주가로 9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호재에 둘러싼 삼성의 상황을 시장에서 먼저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친 김에 한국은 반도체 검사 장비들도 다 국산화할 기세로 최근 굵직굵직한 성과를 내놓으며 업계 최강자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의 75% 이상을 해외 제품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장비 국산화에 청신호가 켜지는 희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디지털 전환연구부문 연구팀이 한 번에 16장의 웨이퍼 검사가 가능한 고속 멀티 프로빙 웨이퍼 검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집적 회로를 만드는 재료인 웨이퍼는 나노미터 단위의 결함을 잡아내야 하는 공정 특성상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기에 분량을 예측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집적도에 따라 2시간에서 12시간이 소요돼 공정의 병목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내 연구팀이 웨이퍼 검사의 주요 부품인 프로브 척과 웨이퍼 프로브 카드를 하나의 프레임 안에 결합한 일체형 카트리지를 개발해내면서 동시에 16장의 웨이퍼를 검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기존에 한 장씩 검사하던 방식보다 16배 빠른 검사 속도를 보이게 된 것으로 장비 국산화에도 성공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반도체는 시간을 거듭할수록 무서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더라도 한국의 상황을 볼 때 마냥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